지금 상황을 보면 겉으론 차트가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딱 폭풍 정야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밤 미국의 CPI 발표가 대기하고 있고 같은 날 전략 비축률 방출 관련 판단 변수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시장은 물가, 금리, 그리고 유가, 이 유동성 네 가지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변동성에 대한 대비 전략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또 한 번 그대로 같이 털려나갈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70K에서 71K 부근을 돌파는 실패했지만 아직까지 69K대 매물대는 깨뜨리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자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안심하고 매수를 선택하기에는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예측이 아니라 결국 기준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고 그에 대한 전략들은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 프로파일러의 타조망 트레이더 김세입니다. 오늘 밤에 엄청난 변동성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흐름들 지금 당장 우리가 전략들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들 저와 함께 준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일단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지금 바로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오늘 밤 미국 CPI가 한국 시간 기준 9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G7이 즉시 방출을 결정하지 않고 IEA에 검토를 넘긴 전략 비축률 방출 관련 역시도 추가적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즉 오늘은 물가와 에너지 이 두 축이 동시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에 따른 변동성들에 대한 전략들 미리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좌도 그 변동성에서 같이 흔들리고 또 한 번 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차트부터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지금 70K에서 71K 부근 이 코로나 시절 빚각 부근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해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아직까지 69K대 매물대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1시간분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 그리고 4시간분 기준의 헐밴드 상단선도 지지로 작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즉 지금의 구간 자체는 무너진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방향을 걸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들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할 때가 아니다. 이 조금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이 빚각 부근을 완벽하게 돌파해야 되고 첫 눌림 흐름이 나와서 빚각을 지지로 받아줬을 때 이때 우리가 비로소 큰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그 이전까지는 이 안에서 반응형 단타 매매 잡아가면서 짧게 흐름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69K대 매물대에서 안정적으로 가격이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 통해서 같이 이 자리에서 진행했고 이후에 빚각 부근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절하게 되며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기회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고 오를만 하면 가격이 내려오고 내릴만 하면 올라가는 변동성의 흐름들이 크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시점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는 장기적인 타점의 시나리오들부터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들 잡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리들은 깔끔하게 버려줘야 되는 건지 그 모든 것들 함께 스터디룸 통해서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소식들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저희 구독 버튼 최소한의 안전장치겠죠. 따라서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들 바로 CPI인데 이번에 CPI는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고 끝나는 지표가 아닙니다.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숫자 이후에 연준이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여기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가 급등분은 이번 2월 CPI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숫자 자체는 무난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 이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 번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을 표명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긴장 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의 발언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보도에 따라
보면은 시장은 이미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이 통화 정책 경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때 6월로 보던 첫 금리 인하 기대도 현재는 7월까지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오늘의 CPI가 무난하게 나온다 해도 그 뒤에 나오는 입이 매파적으로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쌓아져 왔던 기대들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해지고 국채 금리들이 튀고 위험 자산들은 하락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PI 숫자만 볼 것들이 아니라 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반응까지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최근 보도에서 따르면 10년물의 금리는 4.152% 부근까지 올라오게 됐고, 시장은 첫 인하 시점을 훨씬 더 뒤로 미는 쪽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르게 된다면 그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자체도 우리가 같이 좀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아직까지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현재 G7은 즉시 방출에 합의하지 않고 IEA의 평가와 시나리오 작성을 넘긴 상태인데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 방출 옵션들을 검토하는 중이고, 이 보도에 따르면 더 큰 규모의 방출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방출 자체는 이 규모, 시기, 그리고 배분에 대한 결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로 실행되는 구조는 아닌데요. 게다가 이 나라들 중에서 하나라도 반대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비축분을 풀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당장 해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일단 검토 중인 상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림 두 가지를 좀 그려보자면, 일단은 방출이 만약 결정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해 안도 분위기 당연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유가는 잠깐 더 눌릴 수 있고, 그동안 과하게 반응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도 조금씩 진정되게 되면서 위험 자산들이 한바탕 숨을 돌릴 수 있는 타임이 생기겠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바로 반대쪽입니다. 만약에 방출이 지연되거나 방출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급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자극받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생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고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압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형성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의 핵심 로직은 바로 이겁니다. 이 CPI 발표가 나오고 그 뒤에 연준이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기에 더불어서 비축료 관련의 결론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제 유가에 대한 불안이 진짜 끝났다, 아니면 잠깐 눌러놨다, 아니면 완전히 파기됐다를 판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애매한 자리에서 섣부른 결과를 베팅하는 것보다는 이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세워놨던 기준선들에서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체크하신 후에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의 움직임들이 어땠죠? 지금까지 나왔던 상승장들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결국 이 상당 부분들은 기대감과 실망감의 반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의 협의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일이 다가왔을 때 이 협의 자체가 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다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니까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어찌되었건 지금 나왔던 모든 변동성들 자체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 유가가 잠깐 진정됐다, 연준은 그래도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들이 겹치고 이 기대가 빠지게 되면서 만들어진 장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는 순간 다시 한 번 더 꼬꾸라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도 기준으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지켜주고 있는 69K대 매물대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하락 흐름들을 탄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 비트코인의 청산이 틈을 기준으로 67.6K에서 67.3K 사이 우리가 지지 구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만약 지금 자리에서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4시간봉 기준 헐밴드 중심선이 자리 잡고 있는 부근, 이 부근인 66.4K까지도 우리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에 69K대 매물대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현재 하단에 타고 있는 채널선, 이 부근인 62K대까지도 또 한 번의 하락분이 등장할 수 있고 이 밑에 유동성들을 흡수했던 힘으로 강력한 지지 구간을 밟게 됐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반등 흐름들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을 조금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열어두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반등 타점의 기준들 그리고 어디가 무너져 내렸을 때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에서 나오는 상승분들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지켜지는 걸 확인하고 상단의 빗각 부분까지 짧게 드시는 것들은 추천드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완벽한 상승장에 배팅을 걸기 위해선 이 빗각 부근을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방향성을 걸어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방향성에 대한 배팅들은 정말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상 이 자리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끝내 지지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라서 돌파 이후에 첫 눌림이 나왔을 때 이 빗각이 안정적인 지지로 전환되었다가 확인되었을 때 조금 비싸더라도 그때 우리가 진입해서 확실하게 큰 기회를 잡아가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고 따라서 오늘 제가 설명해줬던 기준들과 전략들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지금의 차트는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비관할 자리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빗각 부근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69K 지지 하나만 믿고 방향성을 베팅할 자리들도 아니죠.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봐야 했던 것들 CPI 지표 발표 결과, 연준의 톤, 비축류 회의 결과 이 세 가지들이 겹쳐지게 되면은 예상했던 것들보다 변동성 크게 요동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변동성들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실시간 대응 안내는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같이 진행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실시간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인사이트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